한번 같이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다스 불러와서 데이터를 일단 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SV 데이터 6 우리 블로그에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 6를 불러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 이 데이터는 실제 제가 이제 실제 마켓 회원제로 운영되는 마켓에서 나온 데이터예요. 회원정보 데이터입니다. 회원정보 데이터. 오늘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한 학습을 진행해 볼 거냐? 이거는 이제 키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한 명의 회원 번호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의 회원이 한 줄 한 줄씩 있는 거예요. 한 명의 회원이 한 줄, 그 다음 회원 한 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원이 한 줄 한 줄 있는데, 여기 맨 끝에 보시면은 이 회원이 VIP냐 노말이냐, 그냥 뭐 VIP 우수 고객이냐, 평범한 고객이냐, 이런 정보가 나와 있어요. 이런 정보가 짠하고 나와 있는데,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 이 고객의 VIP 여부, VIP냐 아니냐, 이 여부 있죠, 이 데이터를 타겟으로 나머지 X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적으로는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뭐냐, 예를 들어서 신규 고객이 가입을 한다고 쳤을 때 이 고객이 뭐 예를 들어서 수지구에 사는 여성이다라고 했을 때 이 고객이 VIP 될 확률이 몇 프로이냐, 이 고객이 노말이 될 확률이 몇 프로이냐,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해보자라는 거죠. 물론 크게 인사이트가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인사이트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수지구 뭐 연령대를 집어넣었을 때 이 고객의 총 구매 금액이 얼마 정도 될 것이다, 그런 게 예측이 되면은 특정 지역에 뭐 프로모션을 준다든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더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도 지금 어떻게 제가 스토리를 짰냐, 고객의 정보가 있어요. 고객의 정보가 있는데 고객의 어떤 거래 이력이랑 고객의 개인 정보 같은 걸 활용해서 기존의 고객들의 VIP나 일반 노말, 이 고객이 VIP 고객인지 아닌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을 시켜서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모델을 만드냐, 새로운 고객이 들어왔을 때 이 고객이 VIP 고객이냐 아니면은 평범한 고객이냐, 이거를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데이터 준비부터 해야겠죠. 데이터 준비하는 단계에서 뭘 해야 돼요? 이 데이터가 학습이 잘 되도록 데이터를 세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타겟이라는 값을 설정할 건데, 우리는 오늘 뭘 하기로 했어요? 이 골드 멤버, 즉 고객의 이 고객의 멤버십이 VIP냐 아니냐, 이거를 먼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사람이 골드 멤버냐 아니냐, VIP냐 아니냐, 이 변수, 골드 멤버라고 하는 이 변수를 타겟으로 잡을 거고요. 나머지 데이터를 피처 X로 둘 거예요. 타겟이라고 하면 Y죠. Y가, Y는 우리가 골드 멤버라고 하는 이 값을, 이 변수를 타겟으로 둘 거고요. 나머지를 피처로 둘 겁니다. 나머지 데이터.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해 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회원번호 같은 경우는 어때요? 회원번호. 여기서는 어떤 데이터의 고유한 정보나 트렌드가 없죠. 그냥 한 명의 회원을 나타내는 어떤 고유값이죠. 키값. 얘네들은 제거해줘도 돼요. 또 이런 경우 있죠. 주소 구랑 동 봅시다. 주소 구와 동. 구와 동은 어때요? 구 안에 동이 있죠. 그렇죠? 구 안에 동이 있으니까 어때요? 이 두 개의 데이터가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겹치죠. 이런 데이터들을 한번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만 넣고 돌린다든지, 데이터 동 단위 데이터는 빼고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feature selection이라고 하는데, 변수 선택, 변수를 선택을 해줄 거고요. 변수를 선택하고 나서 어떤 걸 할 거냐, 결측치가 있느냐 없느냐, missing value를 제거해야 되겠죠. missing value를 처리를 해줄 거다. missing value. 중간에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값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 값들에 대한 관계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y값과 x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죠. 관계를 파악하다 보니까 중간에 값이 비어있다라고 하면은 학습이 안 되고 오류가 될 수가 있겠죠. 오류가 될 수 있어요. 오류가 오류가 날 수 있으니까. 네. 여기는 이제 전처리 단계가 되겠죠. 그렇죠? 네.
데이터 준비 및 전처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및 전처리. 네. 미싱 밸류를 처리해주고, 그러니까 여기 전처리 개념도 사실 이제 제가 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할 건데 여기 이렇게 써볼게요. 데이터 준비 및 가공. 데이터를 위한 가공 이렇게 볼게요. 네, 미싱 밸류까지 처리하는 거 이렇게 해주고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기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컴퓨터가 일단 데이터를 학습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문자 데이터 있죠. 얘네들은 못 알아듣겠죠, 그렇죠? 문자 데이터는 숫자로 바뀌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컴퓨터는 글자를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문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다 숫자로 바꿔줘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겠고,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불필요한 컬럼을 뺄게요. 회원번호 같은 거. df1 드롭해서 우리 불필요한 데이터 빼는 방법. 일단 회원번호 빼줄 거고요. 리스트 형태로 불필요한 컬럼들을 빼보겠습니다. 회원 번호 빼주고, 주소도 두 개가 있죠. 동을 그냥 빼보도록 할게요. 동을 일단 빼보도록 할 거고요. 성별, 연령, 연령대. 여기 연령이랑 연령대도 겹치죠, 데이터가. 그쵸? 연령대를 빼보도록 할게요. 연령대를 빼주고, 총 구매금액, 구매수량 이런 거 냅둬도 되는데 1회 방문 시 구매금액 이런 건 또 데이터가 겹치죠. 총 구매금액이랑. 얘도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얘도 그냥 빼자. 이렇게 빼주고 나머진 그대로 들어가도 되겠죠? 네, 이렇게 데이터를 드롭시켜 봅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피처로 선택했냐? 조합원 상태, 주소, 성별, 연령, 그리고 구매 액수, 수량, 배송 서비스 신청 여부, 모바일 알람 여부를 X로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우리가 Y로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놔둔 거고요. 예, 그래서 얘를 df2, 데이터 프레임의 2 이렇게 한번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해줘야 돼요? 퓨처 셀렉션 했으니까 미싱 밸류를 제거해야 되겠죠? 미싱 밸류. 미싱 밸류를 확인할 때는 어떻게 하냐? df2에 우리 isNull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isNull이라는 함수. 예, 이게 미싱이냐 아니냐? 예, 그런 의미를 가져요. 이걸 그냥 입력을 하게 되면은 미싱 값이 있는 곳에는 true, 미싱 값이 없는 곳에는 false로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미싱 값이 많으면 여기에 이제 true로 잡히겠죠. 예. 그럼 이걸 이제 일일이 눈으로 확인을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 isNull이라고 하는 함수 뒤에다가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주게 되면은 각 컬럼별로 미싱 값이 몇 개가 있는지를 출력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성별이랑 연령에 각각 한 개씩의 미싱 밸류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데이터가 꽉꽉 잘 들어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비어있는 이 두 값, 이게 같은 줄에 있는 값일 수도 있고 따로 떨어져 있는 값일 수도 있는데, 이 두 개의 미싱 데이터 결측값을 제거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얘는 결측값 확인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번엔 결측치를 제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df2에 결측치를 만약에 제거한다라고 하면은 drop na라는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drop na, 이건 이제 결측값을 제거해줘요. 결측값이 들어있는 row를 다 제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측값 제거. 그래서 지금 drop na라고 하면은 결측값 제거된 테이블을 그냥 보여준 거고요. 얘를 새로운 테이블로 선언을 해줘야 이제 이 df3라고 하는 변수가 이제 결측값이 제대로 제거된 변수가 될 거예요. 네, 결측값까지 제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하면 되느냐? 미싱 밸류까지 제거를 했으니까 이제 x랑 y를 한번 나눠볼게요. x랑 y를 나눠보는 거죠. x랑 y. 그래서 먼저 y. x랑 y를 나누기 전에 이렇게 합시다. y 같은 경우 일단 써볼게요. df3 골드 멤버라고 하는 y, 우리가 타겟으로 잡은 y값. 이 y값이 지금 어떻게 값이 구성되어 있느냐? value counts라는 값을 이용해서 우리 범주형 데이터 확인하는 함수였죠? 이 함수로 확인을 해보니까 정상인, 그러니까 노멀인 고객 6,421명, 그리고 VIP인 고객 96명으로 확인이 됐어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VIP 고객이냐 아니냐 이걸 이제 구분하는 문제인 거죠. 네. 이걸 이제 구분하는 문제인데 이게 지금 문자로 돼 있어요. VIP 문자, normal 문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할 때 컴퓨터가 학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바꿔주려면은 VIP인지 노말인지를 숫자 1제로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컴퓨터가 학습하기에 좋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멤버를 replac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요. replac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딕셔너리 형태로 VIP라고 되어 있는 값은 1로 normal이라고 되어 있는 값은 0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면은 VIP 고객들은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요. 노멀이라는 고객들은 0라는 값을 가지게 돼요. 그럼 컴퓨터는 이제 어떤 걸 학습을 하면 되냐? 1제로 값들을 쭉 답안지를 가지고 나머지 피처들, X 변수들을 이용해서 얘네들 간의 관계나 규칙을 파악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한 친구를 df3에 target이라고 놓겠습니다. target 값. target이라는 값을 우리가 이 문자를 숫자로 바꿔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러면은 쌤, df3 보면은 나머지 얘네들도 보면은 문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다 replac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바꿔줘야 되냐라는 거죠. 그럴 필요 없이 우리 판다스에서 어떤 이제 함수를 지원을 해주냐면은 여기 있는 이 문자 데이터를 숫자 형태로 간단하게 바꾸는 함수가 있어요. 바로 더미라는 처리인데 더미 처리, getDummies라는 함수인데 얘네들을 숫자로 바꿀 때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성별 같은 거 있죠. 성별 같은 것들을 만약에 숫자로 바꾼다라고 칠 때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냐면은 여성을 1, 남성을 2 이런 식으로 숫자를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원래 성별이라고 하는 데이터에는 이 데이터 간에 서열이 존재하지 않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숫자로 바뀌어버리는 순간 1 또는 2로 바뀌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여성이 2, 남성이 1 이렇게 돼버리면 여성이 숫자 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더 높은 서열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컴퓨터 입장에서는 얘를 알고리즘으로 학습시킬 때 이 여성이라는 데이터가 좀 더 높은 숫자네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될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서열이 없는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서열을 가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보통 이제 숫자로 처리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게 사실 제일 좋냐면은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pd_get_dummies라는 함수 써볼게요.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문자형 데이터 있죠. 문자형 데이터. 아까 얘기했듯이 성별 같은 거. 남성이면은 1, 없으면 0. 또 새로운 컬럼이 있어요. 여성이면은 그러니까 컬럼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성별에 남성 컬럼, 여성 컬럼 생겨서 남성 데이터가 있으면 1, 없으면 0. 있으면 1, 없으면 0. 이런 식으로 컬럼을 쭉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더미 처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좀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원핫 인코딩이라고도 불러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핫 인코딩. 이렇게 지금 바꿔준 거예요. 원핫 인코딩을 써서.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원핫 인코딩을 하니까 또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 타겟값까지 다 같이 들어가 보죠. 그렇죠? 여기는 X 변수들만 들어가서 문자를 숫자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 지금 목표 변수들도 같이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제거를 같이 해서 처리를 해봅시다. 드롭 컬럼 써가지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골드 멤버랑 타겟을 제거해서 해주면은 이제 순수하게 X 변수들만 짜자자자자잔 남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문자 데이터들은 그 데이터가 있으면 1, 없으면 0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짠 하고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X로 놓겠습니다. 요놈을 X. 원핫 인코딩 처리한 애를 X. 그럼 Y는 뭐가 돼요? df3에 target이라는 값이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제값도 제거하고 문자 데이터를 숫자로 바꿔주는 작업도 진행해서 우리가 목표 변수랑 설명 변수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놨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판다스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컴퓨터가 학습할 세팅을 짠 해주는 거죠. 여기까지 판다스의 역할이에요. 여기 결측치 제거하고 뭐 이제 타겟값 숫자 바꿔주고 더미 처리해주고, 물론 이런 이 문자 데이터를 숫자로 바꾸는 것도 사이킨런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바꿔버리는 게 훨씬 편해요. 훨씬 빠르고 편해요. 네, 더미 처리 굉장히 유용하죠. 네,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퓨처 셀렉션, 이 X 데이터를 결정할 때 제가 이제 뭐 연령이나 연령대 이렇게 있는데 연령대를 빼버리고 연령을 선택했죠. 그런 이유는 뭐냐? 뭐 22, 23, 24 이런 데이터들, 좀 디테일하게 나눠질 수 있는 데이터와 연령대 같은 경우 뭐예요?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딱딱딱 분류가 되는 데이터죠. 예, 제가 이제 이 모델의 성능, 학습을 좀 더 디테일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연령대, 좀 큰 범위로 나눠져 있는 범주형 데이터를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연령대 데이터는 문자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데이터를 변수로 선택해버리면은 여기 우리 더미 처리를 만약에 했을 때, 더미 처리를 하게 되면 여기 또 연령대 10대, 20대, 30대 컬럼이 더 늘겠죠. 그럼 컴퓨터가 처리해야 되는 양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연령대를 빼버리고 그냥 연령을 넣어버리면은 그냥 이렇게 연령이 숫자 형태로 쭉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거고요. 맞아요. 만약에 또 이런 범주형 데이터를 처리할 때 또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주소 같은 게 이제 굉장히 범주형 데이터가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를 빼버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컬럼 수가 한 30여 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학습에 넣어보자,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100개, 200개 막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범주형 더미 처리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컴퓨터가 학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변수를 빼버리고 진행을 하던가, 아니면 그 변수를 바탕으로 파생 변수를 만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주소 동이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으면은 수지구랑 뭐 동천구를 묶어서 뭐 A그룹, 그리고 다른 데를 또 묶어서 B그룹, 그래서 그 그룹으로 나눠진 변수만 사용을 해서 머신러닝을 돌려도 되겠죠. 어쨌든 이 X와 Y를 나누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판다스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이킨런이라는 친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본격적으로 여기서 쓰시면 이제 편해요. 네, 맞아요. 군집하면 편해요. 네, 여기서 이제 데이터 전처리, 여기서의 전처리는 뭐냐면은 스케일링 같은 걸 뜻해요. 스케일링 또는 매개 변수 튜닝 뭐 이렇게 뜻하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헷갈리니까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전처리의 분할, 학습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 분할하는 거, 이것만 일단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스크립트에 있는 내용은 좀 디테일한 내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이킨런의 여러 가지 함수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죠. 분할이나 모델링 뭐 이런 거에서 써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스크립트를 보시다시피 사이킨런 내에는 여러 가지 기능 함수들이 있어요. 기능 함수들이 있는데, 데이터를 분할할 때 쓰는 거는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는 기능 함수를 쓰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평가할 때는 우리 매트리스라는 함수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습할 때는 각각의 학습 알고리즘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전처리 중에서도 뭐 스케일링 같은 것들을 진행해요. 스케일링이라고 하면은 이제 데이터의 차원을 좀 맞춰주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할 때는 프레프로세싱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이제 학습에 필요한 알고리즘 쓰겠죠. 오늘은 트리 알고리즘을 한번 써볼게요.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만 한번 이용해 볼게요. 모델 셀렉션, 그리고 매트릭스, 그리고 트리, 이 세 가지 모듈만 사용을 해볼게요. 어떻게 써주면 되느냐? 사이킨런 라이브러리에서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는 모듈을 가지고 옵니다. 아까 우리 임포트 할 때랑 좀 다르죠? from이라는 글자 붙죠? 사이킨런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내에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함수들의 집합이 또 따로 있는 거죠. 그 안에 있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가져올 거고요. 두 번째, 사이킨런의 트리라고 하는 알고리즘에
decision tree classifier라고 하는 우리 분류 알고리즘을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scikit-learn의 평가 알고리즘의 classification report라고 하는 평가 알고리즘을 가져와서 평가를 해볼 겁니다. 이렇게 세 개 일단 불러오시고요. 물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이 scikit-learn을 이용하려면은 제가 지금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스크립트 보고 계시면 그 스크립트에 있는 내용이 진짜 오리지널로 한 거예요. scikit-learn 진행을 한 거. 그건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담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헤비하기 때문에 일단 이 절차를 먼저 따라가 보죠. 우리가 XY 데이터 나눴죠. 그럼 이제 이 XY 데이터를 따로 이제 분할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 지금 보시면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 여기서 학습을 진행하잖아요. 학습 데이터에서 학습을 해서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 보세요. 다음 페이지. 네, 여기. 학습을 해서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 학습을 할 때 데이터 상의 어떤 규칙을 찾아내는 게 학습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럼 이 학습 데이터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X 값도 있어야 되고, Y 값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 안에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거냐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표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고, 예. 여기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 여기 이제 뭐 X1 아까 얘기했던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연령, 나이, 연령, 나이, 잠시만요. 나이, 성별, 연령, 뭐 주소, 뭐 이런 데이터가 있는 거죠. 뭐 이런 데이터가 쭉 있고, Y 값인 VIP 여부 이렇게 있는 거죠. 학습 데이터에도 얘네가 있고 평가 데이터에도 얘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학습 데이터도 따로 구성이 돼 있고 평가 데이터에도 이렇게 따로 구성이 돼 있는 거죠. 데이터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에서 이제 학습 데이터, 평가 데이터를 분할한다라고 하면은 로우 데이터 단위로 데이터를 자른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학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평가 항목 VIP라고 되어 있는 우리 Y값, 이 Y값이랑 나머지 X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학습을 시키는 거죠. 학습을 시키고 평가까지 진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다시 여기 스크립트로 돌아와서 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쓸 때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같이 넣어줘야 돼요.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함수가 처리돼서 나오는데 얘를 어떤 식으로 써주시면 되냐, 이렇게 써주면 돼요. xtrain, xtest, ytrain, ytest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나눈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나눈 거냐?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네, 이렇게 나눈 거죠. 여기 이 VIP가 X, VIP X 트레인이라고 하면은 얘네인 거죠, 얘네. 학습 데이터에서 X들. 그렇죠? 그리고 Y 트레인이라고 하면 뭐예요? 학습 데이터에서 Y가. 그리고 X 테스트라고 하면은 평가 데이터에서의 X. 그리고 Y 테스트라고 하면 평가 데이터의 Y. 얘네들을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분할을 해주고, 분할을 할 때 데이터의 비율을 맞춰준다고 했었죠. 테스트 사이즈라는 함수를 써서 테스트 셋의 비율을 한 30% 정도로 맞춰줍니다. 맞춰주고 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함수는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냐면은 이 학습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를 랜덤에서 뽑아요. 전체 데이터에서 랜덤에서 이렇게 추출을 해가지고 분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분할되는 트레인 셋이랑 저한테 분할되는 각각의 컴퓨터에서 분할되는 세트들이 각각 달라요. 그러면 이제 분석 결과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맞춰주기 위해 어떤 기능이 있냐? 랜덤 스테이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랜덤 스테이트. 여기에 이제 1, 2, 3, 4, 뭐 아니면 뭐 2020 이렇게 써주면 뭐냐면은, 내가 특정 조건에 맞게 그냥, 랜덤에서 데이터를 뽑는데, 2020이라고 번호를 맞춰주게 되면은, 이 함수를 써도 똑같이
랜덤에서 뽑아온 데이터셋이 어떤 컴퓨터에서든 똑같이 이렇게 뽑아오게 됩니다. 같은 데이터, 위치에 있는 데이터만 뽑아오게 돼요. 네, 그걸 이제 랜덤 스테이트라는 함수로 써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랜덤 스테이트라는 함수까지 써줘서 우리가 어떤 이제 추출을 하는 거죠. 트레인 셋이랑 테스트 셋을 나눠준 거죠. 나눠줬을 때 꼭 확인을 해야 될 거. 쉐이프라는 함수를 확인해줘서 과연 이 데이터 셋이 제대로 나눠졌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제가 누누이 이제 강조를 하죠. 데이터 분석가는 항상 확인해야 될 게 데이터의 구조와 타입을 잘 확인을 해야 된다. 우리가 타입을 잘 처리했다라고 보면은 이번에 구조 이제 훈련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나눴을 때 보세요. 훈련 데이터 4561개 로우 개수 맞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칼럼 개수는 훈련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30개의 컬럼, 테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1개의 컬럼, 그리고 그 y 값의 경우,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의 경우 1956개의 데이터가 로우 개수로 일치해야 되고 30개의 컬럼, 1개 컬럼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구조가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확인을 해주고 나면은 이제 학습을 진행하면 되겠죠? 네. 어떻게 뭘로 학습하면 돼요? 학습 데이터 셋으로 트레인 셋, 학습 데이터 셋으로 학습을 진행을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Decision Tree Classifier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 얘가 이제 데이터로부터 규칙을 찾아내주는 선생님 같은 역할이죠. 얘를 모델이라는 객체로 선언해가지고 모델 피팅을 시켜주는 거예요. 데이터를 한번 입혀보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안에 어떤 규칙들이 있는지 이 모델이 한번 학습을 해주는 거죠. 여기에 X 트레인, Y 트레인, XY 순서대로 써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트리라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얘가 이 데이터셋에 맞게 수식을 도출해낸 거예요. 여기까지 도출을 해낸 겁니다. 짠 하고 도출을 한 거죠. 도출을 해냈고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럼 이 수식이 등장했다. 와, 그럼 이거 이제 쓰면 되겠구나.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예측을 하고 분류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이 모델이 잘 만들어졌는가를 평가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평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알고리즘은 잘 형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목표는 뭐예요? 이 모델이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봐야 돼요. 확인. 그렇죠? 그러면은 확인을 그럼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이것도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